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산에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한 제법 좀 높은 데인데요. 이쪽에도 난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봤는데 난초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또 줄어드는 느낌이고, 제가 계절적으로 다닐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나요? 자, 이제 지금 얼마나 자랐나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돌아봤는데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해 자랐던 거 다 못 자란 것이 일부 자라는 그런 정도로만 보이고, 근데 뭔 일이 있었는지 이 끝이 탄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다 못 자라고 이렇게 속잎장이 뽑히는 이런 현상들, 뭔가 문제가 있었죠. 난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자, 기왕이 제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저온장애, 고온장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춘난이 그 생장에 도움이 되는 일교차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볼 것이 이제 온도 환경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도를 구분해 보면 우리가 기온이 있고 지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 있겠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온은 식물 생육 이제 저온이라고 그러죠. 저온을 이제 말하는데, 생육 온도, 그러니까 잘 자라는 온도를 이야기하죠. 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뭐 지역적, 계절적, 뭐 또 하루 중, 뭐 시간대에 따라서 좀 그 폭도 다르죠. 예, 막 어디는 크고 어디는 뭐 적고 이런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이제 지온은 쉽게 말하면 이제 식물이 자라고 있는 땅 온도를 말합니다.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이제 기온에 비해서 온도 변화 폭이 적어요. 그죠? 우리 확실히 적습니다. 근데 또 화분에서는 다르죠. 화분 속을 지온과 같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온보다는 온도폭 변화가 더 넓어요. 기온에 더 가깝죠.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수온은 물 온도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관수할 때 그 물 온도를 제가 이제 맞춰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뭐 현재 온도보다 그 관수할 때 이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온도보다 높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고, 그런데 이제 관수할 때 약간 낮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낮으면 안 되고, 좀 뭐 한 3, 4도 이런 정도까지는 낮은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식물 우리가 유효 온도, 이제 춘난에서 유효 온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식물 생육이 이제 가능한 온도 범위가 있어요. 일반 작물 같은 경우는 0도에서 50이라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5도에서 50도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얘기예요. 이게 전공하신 분들 얘기인데, 질문을 해보면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춘난 같은 경우는 0도에서 40도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누가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식물 생육에 적합한 온도 범위를 이제 최저 온도가 있을 거고, 최적 온도가 있을 거고, 최고 온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야 맞겠죠. 춘난은 이제 배양실과 자생지가 좀 다를 텐데요. 배양실은 이제 최저 온도를 우리가 이제 0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최적 온도는 잘 자라는 온도니까 15도부터 자라죠. 그러니까 13도 정도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평균으로 15도부터 자라서 잘 자라는 최적 온도가 또 25도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26도, 27도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 보면 15도에서 25도 정도가 최적 온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최고 온도는 35도, 제가 좀 전에 이제 40도라고 얘기했는데, 40도를 넘어가니까 문제 생기는 난초들이 생기더랍니다. 뭐 저희 난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많이 올라왔을 때 36도,
한 번 제가 건 20년 동안 한 번 한 37.5도인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저희 지역에서도 45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대요. 그 이제 다른 날씨를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확실히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저 한 가지가 다르죠. 다 비슷한데 오히려 최고 온도는 낮습니다. 이런 여기서 우리가 한여름에 난실에서 30도 넘어갈 때 여기를 찍어보면요, 27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겨울에 다르죠. 겨울에는 영하 10도 그 밑으로 내려가도 얘들이 스스로 수분을 빼서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하 10도가 계속 지속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4만 4원이죠. 그러면은 그게 며칠간 지속되는 정도 갖고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하 17도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교차는 우리가 하루 중 제일 낮은 온도, 그 새벽이죠. 그 다음에 낮에 가장 높은 온도, 그게 한 오후 한 2시쯤 될까요? 2시, 3시쯤 될 겁니다. 뭐 지금 9시간 좀 되거든요. 조금 넘었나요? 예, 요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일교차죠. 예. 보통 이제 아침부터 온도가 올라가는, 그게 이제 한 2시 정도 되는데요. 고온. 이제 광합성 촉진하고 뭐 야간에 뭐 저온 호흡작용을 억제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야간의 변온, 그걸 변온, 우리가 이제 일교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화물질, 그게 이제 동화물질이 합리적 이온과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식물이에요. 그럼 춘나는 C3 식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낮에 광합성을 하고 식물 세포 엽록체 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자, 광합성이 필요한 세 가지 뭐 잘 아실 겁니다. 뿌리에서 이제 물을 흡수하죠.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이제 흡수하는 것이 이산화탄소고, 그리고 이제 엽록체 속의 녹색 그 색소인 엽록소에서 광, 빛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흡수해서 이제 식물에 필요한 물질, 이런 거 만드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물질을 포도당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녹말, 포도당, 탄수화물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거라도 녹말을 또 이제 이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서 입에 일시적으로 또 저장도 한다고 그래요. 예. 산소는 일부는 식물 자체 호흡에 쓰이고요.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낮보다 밤에 동트기 전에 많이 자라요. 자, 실제로 그거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자랄 때가 장마철이죠. 보면은 낮에는 자라는 게 거의 이렇게 뭐를 갖다 대봐도 차이가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은 약간 자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잘 자라는 식물, 같은 C3 식물을 갖고 비교해 보면 많이 변하는데, 춘나는 이제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그게 많이 표는 안 나요. 예, 그래도 보통 새벽에 많이 자랍니다. 다른 때보다 확실히 더 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자라는 바로 그게 뭐냐면 일교차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일교차.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평균치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6도에서 10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의 일교차를 6에서 이제 10도를 잡는데, 10도를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건조하지 않는 조건.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 환경이 불량한 데서 10도 넘어가면 냉해가 옵니다. 또는 환경이 좋은 데서 15도가 넘어가면 그 역시도 냉해가 오죠. 자, 그 다음에 5도나 예를 들어 미만, 일교차가 거의 없는 데서는요, 호흡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일교차가 이 정도에 있을 때가 잘 자라는구나, 이런 정도는 각 난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폭이 너무 이제 적으면 그게
그 유효하냐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시기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 논에 물을 대고 6월 달에 이제 모내기가 거의 끝나죠. 지금 요즘은 좀 빨라가지고 5월 달도 해요. 근데 6월에 여기는 6월 초면 끝납니다. 그러면 가물지만 않으면요. 지금 이제 습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또 모기가 생겼죠. 그리고 일교차가 많이 벌어졌던 게 습도가 올라가면서 조금 좁아져. 아직도 일교차는 지금 많이 벌어져요. 제가 어제 그저께 그런 말씀 드렸나요? 그 18도 밑에까지 내려가더라는 얘기를 했죠. 예년 같으면 평균 지금 18도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저 온도를 20도로 이렇게 그 관리표에 정해놨었는데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또 너무 적게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데 쉽게만 쉬었다 또 모든 기계도 그렇잖아요. 예, 좀 쉬어줘야죠. 우리가 장거리 차 운행할 때도 휴게소에서 쉬는 목적도 차 잠깐 쉬게 하는 거 그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너무 좀 비유가 좀 멀었나요? 그래도 그런 정도. 그러면 일교차가 6도에서 대략 10도 또는 그보다 환경에 따라 더 넘어가도 되지만 환경이 좋은 경우 또 그보다 밑에는 오히려 나쁜 경우. 자, 저는 이제 그 가온기를 통해서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폭을 줄여놓으니까 자라는 게 더뎠어요. 예, 그런 것도 또 다른 그 가온기 저는 이제 그 춘난 관련해서 그 제가 실험 재배를 할 때 한번 제가 써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온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남몰래 들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여러분들한테 춘난 생장에 도움이 되는 도대체 일교차가 얼마가 되나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산에 돌아보니까 난초가 줄어드는 건지 진짜 저도 알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제 이때쯤부터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작년 가을 신화가 자라서 뾰족뾰족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시기가 다 왔죠. 그렇게 보시면 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거를 보러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춘난 생장에 도움이 되는 산에 들어와서요, 갑자기. 산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일교차는 어느 정도 둬야 좋은가 도움이 될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